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0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나라 세금 많이 오른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로빈훗 증세, 현실로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 아이고. 그리고 연합뉴스도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폭탄, 헌법 소원을 냈다. 뭐 이런 보도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아주 진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 세무사가 포기했대. 뭘 포기해? 이 세금 계산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요거 강화하는 부동산 3법.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질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과거 정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 부자들한테만 과학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부자들만 족쳐서 세금을 뜯어가는 로빈후드? 로빈후드가 세금을 뜯어가진 않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고 비아냥을 많은 언론들이 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만 겨냥한 게 아니죠. 전월세 상한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도 이거는 집주인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전세를 놓긴 은행 거지들이 전세를 놓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임대차 문제에 대한 보수 언론들과 야당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애청자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예. 뭐 이런 매체들에서 세금이 너무 세다, 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비했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집이나 땅에 매겨지는 세금 너무 낮다. 그렇죠. 이렇게 낮은데도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맞아요. 뭐 다 박 PD가 벌써 이 스포일을 해버렸는데 뭐 뒤에는 그 수치도 정확하게 저희가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세금 얘기하면 세금 내는 거 기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PD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애청자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종부세 내고 싶거든요. 종부세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집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데 내게 하면 안 될까요? 안 해도 되는데 내게 하는 건 안 되죠. 아무튼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종부세 낼 수 있는 집을 가져보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 종부세 내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종부세 낸다는 게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예, 우리 경제 시그널 많이 팔려서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차에도 붙일 거 아니에요. 종부세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붙이고 다닐 거예요. 예. 진짜 내게 되면. 초보 운전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에이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 같은 내 돈 정부가 뜯어가는 거 아니냐, 이 혈세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세라는 용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쓴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영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쓴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혈세란 용어를 가장 먼저 쓴 나라 도대체 어디일까요? 박 PD는 알잖아요. 같이 써놓고서. 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화제의 책, 이 장안의 화제죠. 경제 시그널을 읽어보신 저희 애청자분들은 벌써 다 아실 텐데, 이거 읽어보시 못하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뭐 유럽, 중국, 조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박 PD 얘기대로 이 책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의외로 1번이에요. 왜? 이 메이지 정부라고 하죠. 1872년에
이 메이지 정부가 진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거 선포한 게 왜 했느냐? 프랑스 제도를 좀 얘네들이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도 이 프랑스에서 많이 가져왔는데요. 병역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 중에 이게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몰라서 네. 그냥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틀렸으면 뭐 나중에 많이 비웃어 주세요. 임포트 두 상 뭐 이런 게 있대요. 이 프랑스 발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근데 아무튼 이게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임포트는 세금의 세자 요거를 뜻한다고 하고요. 쌍이 이 우리나라 욕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피란 뜻이라고 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었죠. 프랑스 국가 이 국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놈들의 더러운 피를 밭에 뿌리자. 네. 이 프랑스 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끔찍한 가사가 있는 국가를 부르는 이 프랑스인들 왜 그럴까요? 여기는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대요. 병역 의무도 그냥 병역 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써 피로써 국가에 보답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헌혈을 해도 될 텐데. 그 당시에는 헌혈이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요, 이 프랑스 사람들처럼 애국심이 넘치는 일본인들을 원했나 봐. 네.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일본 국민들이겠죠. 자신의 피를 순수히 좀 바쳐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살벌한 용어를 이 메이지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혈세란 용어를 메이지 정부에서 쓰니까 이거를 처음 들은 일본 국민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겁을 했다는 거죠. 왜? 이게 군대에 끌려가면 박 PD 얘기처럼 진짜 피 뽑아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헌혈이란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 뽑아도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19세기예요. 19세기 1800년대 이때 사람들은요 피 뽑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혈세를 바쳐라 메이지 정부가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야 진짜 피를 뽑아가나? 그러면서 이거 피 뽑으면 우리 다 죽는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야? 하면서 일본 내에서 큰 봉기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메이지가 홍보를 잘못했구만.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사혈 서비스를 한다. 이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는 사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봉기까지 안 일어났겠지만 이 당시는 뭐 그런 게 잘 안 통했겠죠. 일본 국민들 중에 뭐 이렇게 글자를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하니까 그냥 뭐 혈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혈세가 뭐예요? 하니까 야 피를 바치란 얘기 아니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겁을 한 거예요. 야 내 피를 바치라고? 네. 나 죽으란 얘기 아니야? 나 죽기 싫은데?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중에 이렇게 혈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요 혈세란 용어를요. 일본이 일본 내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었을 때 1920년대에도 써왔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민중의 고열을 뽑아가는 그런 세금 이런 얘기로 혈세란 용어를 써왔다는 겁니다. 왜?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는지 밥 먹는 숟가락까지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동이나 철로 된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걸 다 뺏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 일본 애들처럼 나무 숟가락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제의 잔인한 수탈에 피가 빨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본 놈들의 내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혈세란 용어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도 이 부당한 세금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선 혈세란 용어가 자주 등장을 했대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혈세 낭비를 타파하자. 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엉뚱한데 지네들 사리사욕 채우니까 네.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고 해요. 특히나 요 당시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 시작했었는데 특히 요 적발이 많았던 데가 199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세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혈세 낭비하고 또 정부에서도 낭비하고 뭐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혈세란 용어를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금을 이 혈세처럼 피를 뽑아간다. 이런 피를 뽑아가서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린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어? 이런 얘기가 횡행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 초였나요? 저희도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회식을 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퇴근 카드 한 번 더 찍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 뭐 야근 수당 이런 게 추가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야근 수당에 추가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게 맞긴 맞지만 그 전에 그건 시스템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 세금 내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언론상에 많이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금 내면 바보다. 네. 그냥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횡행해졌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고요. 특히나 부자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퍼뜨려서 자기들이 탈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정부가 엉뚱하게 세금 가져다가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요 인식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 시그널을 많이 봐야죠. 그렇죠. 경제 시그널에 곧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이 혈세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술을 먹을 때도 술을 피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아, 피 같은 술. 피 같은 술 흘리지 말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다시 앞서 언론 보도로 돌아와서요. 많은 언론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로빈후드 증세, 세무사도 포기했다.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혈세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피 같은 세금 뜯어간다. 얘네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정부 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가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1.2에서 6%. 근데 기존에는 0.6에서 3.2.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라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최고가 3.2에서 6% 올랐는데 요거 적용되는 사람의 숫자는 얘기 안 하고 너무 많이 올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6% 적용받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된다면서. 에이? 그래요? 네, 20명밖에 적용 안 된대. 그런데도 이 너무 많이 올렸다.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이런 얘기해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 뭐 코로나 대비한다 뭐 이러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써버렸으니까 그거 메꾸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간다. 아,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립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들면 적용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을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살은 많으면 빼려고 하면서 왜 집은 많으면 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안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보수 언론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향후 개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조 원이나 올라간다. 네. 이거 정부가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냐. 특히 종부세 세수 중과율이 무려 42.6%나 된다. 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돈대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반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느 시장일까요? 보수 언론 시장 아닐까요? 보수 언론 시장이요. 예. 아무튼요, 진짜 보수 언론들 그리고 야당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게 맞다면 아까 박 PD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게 높아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요, 국회 예산처에 의뢰해가지고 제출받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냐?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 여기 보니까요, 이게 올해 기준은 아니고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 요거 분석해 보니까 27조 4천억 원, 15조 6천억 원 이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GDP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1.5에서 0.9%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유세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뭐 지역 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됐고요. 재산 거래세에는 취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등록 면허세, 인지세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포함해서 계산해 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일단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요, OECD 국가 중에 높긴 높아요. 특히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1.5라고 했잖아요. 가장 높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 호주도 1.3%, 벨기에도 1.1%, 이탈리아도 1.1. 그런데 의외로 미국이 거래세가 엄청 낮습니다. 0.1. 미국의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미국이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대신에 보유세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유세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GDP 대비 0.9%. 근데 요게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0.2%포인트나 낮아요. OECD 평균이 보유세가 GDP 대비 1.1%거든요. 네. 근데 이 보유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캐나다는 3.1%나 됩니다. 와. 영국도 3.1%. 아까 거래세가 0.1%밖에 안 되는 미국조차 보유세 비중은 2.7%. 그럼 얘들 나라는 거의 한국의 3배, 4배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거래세는 조금 높긴 하지만 보유세가 월등히 낮으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부동산 사면 이득 아닐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지난번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갭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가 새로 한류가 되고 있다는 이 암울한 이야기, 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요 자료 말고 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거래세, 보유세 요거 따질 때 이게 명목으로 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모든 세제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면세 조건이 너무 많어.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으시면 세금 깎아주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면세 조건, 이 세금 감면받는 조건, 이런 거를 다 빼고 실제로 내는 세율, 실효세율, 요걸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 요거 보면요,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보수 언론들, 또 보수 야당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미국의 평균 보유세율, 요 실효세율입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1%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각 주나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재산세율, 보유세율이요, 미국 전체 평균은 1%라고 했잖아요. 네. 1.8. 오. 잘 사는 도시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간단히 계산하면요, 뉴욕에 10억짜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정말 부럽네요. 이런 분 주변에 안 계신가요? 제주에는 없습니다. 제주에도 없네요. 아무튼요, 이렇게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매년 얼마의 보유세를 내야 되느냐? 1,8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효세율이 1.8이니까. 근데 서울 강남에 시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 얼마나 내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종부세는요, 이게 시가니까 공시지가는 9억 이하일 거 아닙니까? 종부세 내나요?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안 내요. 네. 그 다음에 재산세 내는 게 따져보면요, 현재로 따져봐도 한 180만 원 정도 냅니다. 이게 뭐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180만 원. 그러면 미국 뉴욕에 1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1,800만 원을 보유세로 내는데 네. 서울 강남 10억 가진 사람은 180만 원.
보유세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 허허.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요, 따져보니까요, 0.15%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평균이 1%였잖아요. 이게 토지 자유연구소에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실효세율은 아까 1%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올라가네요. 1.04%. 캐나다도 0.91%. 프랑스도 0.5%. 이웃나라인 일본마저도 0.5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대로 0.15%.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 부동산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너무 비싸다, 이거 혈세 뜯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1%고 캐나다도 0.9%인데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이 정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많고. 그럼 오히려 가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좁은 땅에서 집을 이렇게 넓은 데 갖고 살면 가중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진짜 팩트폭격의 대가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님은 페북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30억 부동산을 가진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어. 야, 이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이 쪽방에 그것도 이걸로 밥벌이하는 사람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요, 과도하게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유리해왔던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요, 어떤 거냐? 국제 수준에 맞게, 자기들이 그렇게 보수 여당이나 야당이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우리나라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동산 세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기저 효과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에 얘기는 다 떼고 아까 부동산 3법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월세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해요.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법정까지 봐야 한다. 진짜 법정 살펴보는 집주인 어디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이고. 이 표현이 조선일보 기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특히
특히나 조선일보는요, 만물상인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살 날. 제목이 이거야. 이런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왜? 중국 큰손이 대한민국 아파트를 싹쓸이해서 우리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 큰손이 왜 아파트를 싹쓸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거 5% 이상 못 올리게 막는 거잖아요. 게다가 계약 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최소 4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중국인들이 집주인이건 미국인이 집주인이건 임차인한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외계인만 아니면 되지. 아니 저는 설마 외계인이라고 상관이 없지. 아니 집주인이 갑질을 해도 우리나라 집주인한테 갑질당하면 괜찮고 외계인이나 외국인에게 갑질당하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이 외계어는 번역이 안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가? 예. 계약서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조건에서 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중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없을 것 같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라. 이게 공포감을 자아내려고 있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민족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 난리치는 거 보니까 임대차 3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닐까. 네. 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3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차 3법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나라가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난리치는 거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임차인만 보호해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들 이 조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법을 살펴봤어요. 이 법전 살펴본다고 조선일보가 난리쳤는데 법전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직접 다 본 건 아니고요. 요약된 걸 봤어요. 네. 아무튼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 임차인 보호가 가장 약해 보이는 선진국은 어딘가 봤더니 의외로 영국이에요. 이 유럽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네. 이 대처가 망쳐놓은 게 맞나 봐요. 아무튼요, 영국은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임차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요, 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보장 임대차 그리고 단기 보장 임대차 뭐 이런 제도가 있대요. 그런데 보장 임대차는요, 일정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도 어떻게 되느냐? 어이구,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없대. 무한정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보장 임대차는 그것과 다릅니다. 집주인이 2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뭐 아무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가 있대요. 기존에는 이 보장 임대차가 대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단기 보장 임대차가 영국 내에서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요,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갑질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국에 유명한 강이 있죠. 우리나라 한강에 비견되는 강. 템즈. 그렇죠. 템즈강에 보트피플이 있대. 이거 들어보셨나요? 낚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낚시도 하고요. 예. 거기서 자고 밥도 먹고 싸기도 하고. 어이? 이거 뭐 진짜 동남아에 가면 보이는 그런 보트피플이 템즈강에 있대요.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민자 아니면 또 영국인 중에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산다고 합니다. 주거 불안이 심각해졌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이 임대차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 이 사람들 2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그냥 막 내쫓을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 개정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떨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거 우리나라 바뀐 법보다는 짧아요. 바뀌기 전보다는 길고. 왜? 3년입니다. 하지만 만료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대요. 네. 이 집주인이 6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묵시적으로 그냥 연장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집을 팔 때도 이거 산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 해야지 이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과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세입자, 임차인이요. 고령이나 저소득층인데 이분들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가겠다. 이게 그냥이 안 된대. 왜? 고령이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요. 이 집주인이 대체주택을 구해줘야 된대. 다른 데 살 때를. 그렇게 안 하면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다 보트를 띄워줘야 되는군요. 영국의 보트를 프랑스에서 그게 되려나? 예. 뭐 그게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체주택을 제공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멋지네요. 네. 이게 진짜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 아닐까요? 아니 이런 법을 도입한다면 이 미통당 보통 서민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이야기할 때 서민정당이라고 하던데 이 미통당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럼 혹시 기생충에 나왔던 이선균 씨네 집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대체주택을 제공받은 걸까요? 그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산 거죠. 계약이 없었잖아요. 몰래 산 건가요? 몰래 살아서. 예. 대체주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선진국 중에 이 선진국이라고 하기가 싫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이웃나라 일본. 근데 일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할 것 같다. 보통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네. 뭐 임대차 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가 일본에서 따온 거 그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요. 요번에 정부 여당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3급과 많이 비슷해요. 일단 약정한 차입의 인상률,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인상할 때 5%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징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이러면 이 징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계약할 때. 네. 더 나아가 이런 것까지 마련해 놨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요.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대요. 정당한 사유, 아까 얘기대로 집주인이 그 집 들어가서 살겠다. 뭐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우습게 알았던 일본마저도 집주인 권리보다는 주거약자, 서민보호 훨씬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예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 이게 원칙이래요. 기간이 없다. 무한정이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 특히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정부 기관에서. 이럴 때 정당성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다. 집주인 몰래 전선세를 냈다거나 아니면 집을 부셨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요것도 해당이 되죠. 임대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사야 될 경우. 그리고 해당 주택이 있는 토지 요거를 뭐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 같은 사유도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 나는 못 나가겠어. 뭐 여기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갈 데 없는데.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의를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의를 걸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다가 막혔던 개정안이 이 독일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주민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당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듣도 보도 못한 법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지. 독일에 이런 법이 있는데 말이죠. 이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얘네들은 수도 비용을 월 100만 원씩 때리면 어떨까? 수도 비용이요? 수도 상수도. 물수는? 왜요? 그럼 막 지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수도 비용이 왜 100만 원이냐? 그러면서 그럼 그러는 거죠. 너네도 세입자들한테 가혹하게 돈을 뜯지 않느냐? 수도랑 집이 같냐? 같지 않냐? 너 물 없이 못 살듯이 세입자들도 집 없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보편적인 재화 서비스는
세입자,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요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뭐 아까 알아본 대로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알아봤는데 그리고 독일까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미국 보수 언론과 야당이 그토록 떠받드는 미국은 세입자 제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여기는 그래도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의 본산,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의 권리가 더 세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 재밌게 읽었던 페북글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모니카는 어떻게 뉴욕 아파트 월세를 감당했을까? 모니카 누군지 아시나요? 알죠. 예. 하모니카. 아니 사람이라니까. 모니카 모르세요? 추억의 미드 프렌즈 안 보셨나요? 프렌즈요. 이거 띄엄띄엄 봐서. 띄엄띄엄 보셨지만 예. 아시죠? 모니카 여자 주인공 아닙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10년을 장수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엄청난 인기 몰이를 했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프렌즈로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교재로까지 많이 활용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저도 거의 시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프렌즈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의 원조 남자 셋 여자 셋과 비슷합니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뭐 송승헌 씨, 그다음에 제니 씨 뭐 이런 분들 나왔던 거. 근데 이 프렌즈에서는요. 뉴욕 그것도 맨하탄 가장 노른자의 땅 아닙니까? 여기에 남자 셋 그러니까 챈들러, 조이, 로스 그리고 여자 셋 모니카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 모니카, 레이첼, 피비 얘네들이 한 아파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남자 셋 여자 셋은 진짜 같이 살잖아요. 네. 근데 요 프렌즈는 6명이 다 같이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뭐 2명, 뭐 2명, 3명 뭐 10년 동안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10년 동안 집주인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모니카. 모니카가 여주인공. 이 모니카가 그 집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니카가 뉴욕 맨하탄에 노른자의 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야, 엄청난 재벌집 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 이 뉴욕 맨하탄 아파트 가격이 서울보다 더 비쌌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트콤에 나오는 평수도 보면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남자들이 살던 챈들러와 조이가 살던 집까지 합치면요. 적어도 한 50에서 60평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얻을 수 있었을까? 모니카가요. 이 초반 시즌 1이나 2에서는요. 요리사이긴 한데 돈 잘 버는 그런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요리사. 그리고 모니카와 같이 살았던 피비는요. 또 안마사예요. 서양에도 안마사가 있나 봐. 그리고 조이는요. 배우이긴 하지만 삼류 단역 배우. 레이첼은 아빠가 부자긴 합니다. 의사. 그렇지만 집에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요. 웨이트리스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있어. 드라마니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세트라서? 세트라서. 예.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하면 10년 동안 인기를 이 드라마가 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거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미국의 임대차 제도. 요 덕분에 모니카가 이렇게 최저임금밖에 못 받지만 이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왜? 미국은요. 거의 모든 주에서 월세를 체납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를 보장하거나 계약 갱신을 집주인이 거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독 관청이 따로 있대요.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인데 이 자본주의 본산인데 집주인의 권리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미국 뭐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임대차 관련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따로 존재한대.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세입자 내보내려면 이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이 세입자가 어떤 일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프렌즈의 무대였던 뉴욕 맨하탄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임대료 통제와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가요,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는 한 이 집주인, 임대인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대요. 또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세입자가 임대료 내지 않는 뭐 이런 중대 과실에 의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도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찾아보니까 뉴욕 임대차 갱신국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관청이 따로 있대요. 여기 가서 집주인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제도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한 없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입자들이 깽판만 안 치면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 거절 시 뉴욕처럼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저임금밖에 못 벌던 모니카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주거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임대차 제도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모니카는 처음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펼쳐져요. 뭐냐면요, 모니카가 살고 있던 집은요, 원래 임차인이 누구였느냐? 모니카와 함께 살던 할머니, 네. 친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시즌 1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인가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모니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할머니 임차인이 돌아가셨으면 같이 살고 있던 가족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래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왜? 모니카가 할머니와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니카가 가족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할머니로부터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 내던 이 할머니가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적은 월세도 이 모니카가 승계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집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니카가 최저임금이니까 할머니와 같이 살 때는 할머니도 이 연금이 나와서 이 월세를 낼 수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월세가 부담됐겠죠. 그래서 이 모니카가 친구들에게 이 전전세, 월세 이런 네. 식으로 재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쉐어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엄연히 불법이에요. 이게 들통이 나면, 적발이 되면 모니카는 거주권을 잃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트콤 에피소드를 보면, 프렌즈 에피소드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 여기서 안 살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막 숨거나 거기서 파티하는 듯한, 네. 나 여기 오늘 놀러 왔어요, 이런 소동을 그린 에피소드도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월세만 제대로 내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가족들 누가 돌아가셔도 가족들에게까지 임차인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 뉴욕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야당의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이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게, 오리지널 미국이나 일본은 항상 못 배우고 변태적인 것만 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마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이 전월세 제도, 지난해 UN 인권위원회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만 권리를 보장하는 네. 이런 잘못된 제도다. 이거 빨리 고쳐라. 권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UN 인권이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집주인의 권리보다는 이 주거 약자, 임차인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진짜 서민도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프렌즈만 보더라도요, 임차인이 쫓겨날 걱정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나옵니다. 네. 왜냐면요, 그저 그런 요리사였던 모니카가요, 이게 10년이 지나잖아요. 10년 동안 이 집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요, 실력을 쌓았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셰프가 됩니다. 메인 셰프가 돼요. 그리고 삼류배였던 조이도 이 모니카에 얹혀 살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찌질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집 걱정이 없으니까 연습을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명 배우가 됩니다. 조이럭 클럽에 나오는군요. 조이럭 클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뭐 이런 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변신이 너무나 놀라워요. 레이첼 집에서 스스로 나와서 독립하기 위해서 진짜 얘네들이 모이는 커피점에서 웨이트리스, 진짜 최저임금 받는 웨이트리스 생활을 하던 레이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관심거리 패션 기업의 임원이 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챈들러도요. 원래 얘는 그나마 잘 나갔어요. IT 기업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유명 IT 기업을 때려치고요. 모니카 주인공과 결혼한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로스와 피비도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집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급격하게 늘려가지고 그 도전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예. 챈들러의 도전은 셔터 내리는 거 아니에요? 셔터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얘가 컨설팅인데 이 취업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IT 업체에서 잘 나가는 임원까지 갔지만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라는 거야. 숫자 보고 이런 게.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일에 도전을 합니다. 이 40대가 넘어서 다시 인턴 생활을 시작을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거 안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린이들도 보면 정서가 좀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사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녔다는 그런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집주인의 권리는 어디서 찾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분들의 생각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 전세 기간이 짧거나 월세이면 세입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곳. 그렇죠. 예? 집에 대한 투자 안 합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주인이 안 해주면 그냥 살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바뀐 임대차 보호법처럼 4년을 넘어서 외국처럼 10년 아니면 무제한 장기 임대가 보장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집주인한테 인테리어 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네. 집의 집의 가치를 임차인들이 오히려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 이게 임대 기간만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또 인테리어 전문가 네. 더보 디자인의 이정훈 실장님 가가지고 임차인을 위한 얼마나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주겠습니까? 네. 그런데 난 이런 것도 싫다 하면 그냥 자기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모든 거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 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 나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지금처럼요, 아파트가 주거용보다는 투자용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게 과열되고 있어서 서민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그런 투자 열기를 잠재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마저도 정부가 이 집주인의 권리보다는 임대인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아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정부가 적절한 조치, 뭐 가령 향후에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는 뭐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나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국민과 정부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집을 주거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그냥 한탕 하려고 수작을 부리니까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자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갑자기 빼앗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에 대해 또 이중구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언론에서 현 정부의 뒤늦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을 가리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표현을 썼더군요. 나 역시 뒤늦은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전 정권이 남긴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집권 즉시 폐기해버리는 용단을 내렸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영어에서는 better late than nev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을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정부의 710 대책에 대해서도 이 말이 잘 들어맞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소를 많이 잃긴 했지만 남은 소라도 지키려면 뒤늦게라도 외양간 고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알량한 구호만 부르짖다가는 외양간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중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20여 차례가 넘도록 정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예. 징하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3법은 세금 폭탄이 절대 아니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임대차 3법도요.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우리나라만 유독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도록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왜 지금 와서 이런 난리를 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무지 아쉽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 주거 복지를 추구한다면,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저도 이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지만 자신의 꿈을 결국에 이뤄냈던 프렌즈의 이 모니카, 레이첼, 피비, 챈들러, 로스, 조이 같이 이런 친구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홍수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수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가 검은 연기 나오는 차나 공장 계속 돌려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 또 보수 유튜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 뭐 다들 뭐 그냥 듣고 넘어가실 텐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경제브리핑 꼭 들으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 경제 시그널 이 책도 꼭 선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